안녕하세요. 3D 낸드 플래시와 첨단 시각 공정 최적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이조입니다. 현대 디지털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데이터 저장 기술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대용량이고 고속이며 저전력인 비휘발성 메모리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핵심 저장 장치입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3D 낸드 플래시를 주제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직으로 고단층을 적층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하이 애스펙트 레이시오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3D 낸드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살펴보고 시각 공정의 핵심 기술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신 기술들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차세대 고성능 메모리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낸드 플래시는 세리 직렬로 연결된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데이터는 플로팅 게이트에 저장되는데 이 플로팅 게이트는 절연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전원이 꺼져도 저장된 전하가 빠져나가지 않아 데이터가 유지됩니다. 다음으로는 3D 낸드 플래시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컨트롤 게이트에 전압을 걸면 전자가 플로팅 게이트로 이동하고 이로 인해 셀의 문턱 전압이 바뀌게 됩니다. 이 문턱 전압 차이를 이용해 데이터를 0과 1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셀은 플로팅 게이트의 전하 유무에 따라 정보를 저장하고 메모리 셀이 모여 데이터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2D 낸드는 평면 구조로 단일 평면에 넣을 수 있는 셀의 수에 한계가 있어 저장 용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셀 간 거리를 줄이면 간섭 효과가 발생하고 터널링으로 인한 전류 누설 문제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셀을 수직으로 쌓아 낸드칩의 용량을 늘리기 위해 3D 낸드 플래시가 개발된 것입니다. 3D 낸드 공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낸드 셀을 제어하는 주변 회로를 실리콘 웨이퍼 하단에 만듭니다. 그리고 지라막과 사나막을 한 세트로 100단 이상 쌓아서 적층합니다. 그 다음 수직으로 쌓인 층에 수억 개의 채널 홀을 깊게 뚫는데 채널 홀 안에는 트랩층과 채널, 절연막을 채워 셀의 전류 경로를 만듭니다. 식각이 끝나면 옆에 지라막을 제거하고 텅스텐을 채우기 위해 도랑을 판 후 게이트 모양으로 식각하여 개별 셀을 완성합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급증하면서 더 많은 셀과 높은 적층수가 필요해졌고 채널 홀도 균일하게 뚫어야 합니다. 100단 이상 적층하면 높고 좁은 구조가 되는데 이때 식각 깊이 차이, 홀벽 손상, 식각 중단, 채널 뒤틀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제품 신뢰성과 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도화된 식각 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쓸 실리콘 비하 기술은 크기가 작고 성능이 우수한 하이 애스펙트 레이시오의 관통홀을 만드는 기술로 적층 D램, 3D 낸드 플래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등 2.5D, 3D 공정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TSV의 과정으로는 미세 관통홀 현상, 관통홀 내부 벽의 기능 방막층 코팅, 전독성 물질을 관통홀 내에 충전시키는 과정에 더해 관통홀 노출과 웨이퍼 평탄화 과정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레포트에서 다루는 3D 낸드 플래시에서는 약 100층까지 적층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레이어를 하이 애스펙트 레이시오로 식각해야 하기 때문에 TSV 기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TSV 기술의 과정, 한계와 보완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세 관통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딥 리액션 아이온 애칭이라고 부르고 크게 보시 공법과 거점 공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TSV 기술에서는 주로 보시 공법에 대하여 다루겠습니다. 보시 공법은 SF6 가스를 통한 식각과 C4F8 가스를 통한 패시베이션을 통하여 수직에 가까운 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애칭의 첫 번째 식처럼 SF6 가스에 플라즈마가 충돌하여 반응성 이온을 만들어내고 생성된 반응성 이온을 통하여 실리콘을 식각합니다. 동시에 C4F8 가스가 플라즈마와 충돌하면 패시베이션의 첫 번째 식처럼 C3F6와 CF2가 생성되고 CF2가 고분자화되어 측면과 바닥을 보호합니다. 측면과 바닥을 모두 보호하지만 리액션 아이온이 바닥을 식각하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비교적 수직 방향 식각 속도가 빠릅니다. 다음 TSV 내벽의 기능성 방막을 코팅하는 과정입니다. 3D 낸드 플래시에서는 주로 TSV 내벽에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코팅하고 실내인 가스를 CVD 방법을 사용하여 증착하면 위의 식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D 낸드 플래시에서 전자가 절연막을 파울리 노어드 하임 터널링을 통하여 플로팅 게이트로 이동하는 것처럼
3D 낸드 플래시에서도 전자가 절연막을 FN 터널링을 통해 트레지 트랩 플래시로 이동하는 것이 핵심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께가 균일하고 결함 없이 절연막을 코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절연막의 두께가 두껍거나 결함으로 인하여 절연막에 빈 공간이 생긴다면 의도되지 않은 전압에서 전자가 트레지 트랩 플래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해당 소자의 성능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도성 채널을 형성하는 방법으로는 엘렉트로플레이팅을 사용하는 구리 도금이 있습니다. 엘렉트로플레이팅은 전류를 흘러서 재료에 전자를 줌으로써 결합시키는 방법입니다. 아래의 식은 이가 구리 이온에 전자를 줌으로써 구리 원자를 증착시킬 수 있습니다. 엘렉트로플레이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구리 실드를 코팅하는데 이것은 기능성 방막을 코팅하는 과정에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위에 PVD 방법을 이용하여 증착합니다. 3D 낸드 플래시에서는 주로 N타입 폴리실리콘을 전도성 채널로 사용합니다. 고농도의 인이 도핑된 폴리실리콘으로 트렌치를 채우고 급속 열 처리를 통하여 도팡트를 활성화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트렌치를 완전히 채운 이후에 케미컬 메카니컬 폴리싱을 통하여 채널을 드러내고 평탄화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보시 공법은 수직 방향 시각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애나이소트로픽의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케미컬 엣지를 사용하는 공법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아이소트로픽 특성을 갖습니다. 사진을 보면 마치 보잉 현상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고 이것을 스칼로핑이라고 합니다. 스칼로핑 현상이 나타나면 오른쪽 그림처럼 절연층 코팅 과정에서 절연막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은 이전 페이지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전자가 터널링하는 전압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자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테퍼린 현상입니다. 테퍼린 현상은 홀 하단으로 갈수록 크리티컬 디멘전이 작아지는 현상으로 주로 하이 에스펙트 레이시오 애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는 호스랄 애칭 각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성능 열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테퍼린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바이어스 전압을 증가시켜 리액션 아이온이 하단까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바이어스 전압이 증가하면 리액션 아이온이 리시스트까지 식각하기 때문에 원하는 물질의 식각 속도와 원하지 않는 물질의 식각 속도 비율인 셀렉티비티는 떨어지게 됩니다. 실험에서는 이온과 라디칼의 비율을 최적화함으로써 셀렉티비티를 증가시키고 테퍼린 구조도 약 1도 정도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스칼로핑 현상을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후스랄 극저온 식각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3D 낸드 플래시의 공정 중 식각 단계에서 주의 깊게 다뤄야 할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식각 각도입니다. 고도의 발달된 식각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상부와 하부의 크리티컬 디멘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클수록 더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상부와 하부의 CD의 차이가 발생하면 어떠한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는지 티켓드 시뮬레이션 툴을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이니셜 스테이트 오퍼레이션과 프로그램드 스테이트 오퍼레이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이니셜 스테이트 오퍼레이션이란 초기 상태, 즉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CD의 차이에 의한 영향을 보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전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온전히 CD 차이 자체의 영향만 반영되었습니다. 프로그램드 스테이트 오퍼레이션이란 프로그램 상태, 즉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CD 차이에 의한 영향을 보기 위해 시뮬레이션 한 것을 의미합니다. 전하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하와 CD의 차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먼저 이니셜 스테이트 오퍼레이션의 결과입니다. 시각 각도가 89.2도일 때 문턱 전압은 0.23V이고 각도가 커질수록 그 값은 감소하여 시각 각도가 90도일 때는 0.19V의 문턱 전압을 보였습니다. 또한 스택 레이어 수가 같을 때 각도가 클수록 온 커런트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시가 각도가 같은 경우 스택 레이어가 많을수록 온 커런트는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택 레이어가 많을수록 시가 각도가 줄어들 때 온 커런트가 줄어드는 정도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스택 레이어가 8일 경우 90도에서 89.2도로 감소할 때 온 커런트는 11% 줄었지만 스택 레이어가 16일 때는 약 3배인 33% 정도 줄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드 스테이트 오퍼레이션의 결과입니다. 이니셜 스테이트 오퍼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시각 각도가 클수록 문턱 전압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셀일수록 문턱 전압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시각 각도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었는데 시각 각도가 클수록 상부와 하단 셀
문턱 전압 차이가 적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각각도가 클수록 문턱 전압이 작고 셀들의 문턱 전압의 편차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시각각도가 작을수록 스택 레이어의 증가에 따른 문턱 전압의 편차가 증가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시각각도가 클수록 문턱 전압이 낮고 온 커런트가 크며 상부와 하부 셀의 문턱 전압 편차가 작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각각도가 변하지 않더라도 스택 레이어의 수가 많을수록 문턱 전압이 높고 온 커런트가 작으며 상부와 하부 셀의 문턱 전압 편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좁은 CD는 게이트 컨트롤에 어려움을 보이고 전화 트래핑에 의해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각도가 90도에 가깝게 커질수록 3D 낸드 플래시의 성능은 좋아질 수 있고 2D 낸드 플래시보다 3D 낸드 플래시에서 시각 각도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90도에 최대한 가깝게 시각 각도를 유지하며 스택 레이어를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3D 낸드 플래시를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셀을 수직 방향으로 적층하여 저장 밀도를 높입니다. 해당 셀들을 연결하기 위해 플러그 구조가 형성되는데 셀이 많아질수록 플러그 정렬 시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플러그는 전자이동을 위한 전도 경로의 역할을 하기에 오차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에칭 과정에 있어서 기존 방식은 에칭 가스를 플러그 상단에서 주입해주게 되는데 플러그 깊이가 깊으면 플러그 하단까지 도달하기 어려워지고 상단부가 손상되거나 수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단부에 에칭 가스를 주입하는 것이 아닌 수평 경로를 통해 주입하는 사이드웨이 소스 공정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플러그 정렬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단부까지 에칭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손상 또한 최소화되며 균일한 에치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기존 방식보다 높은 공정 자유도를 가지며 전체 수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물질 전달 관점에서 기존 방식은 컨벡션 기반으로 물질 이동이 유도되었다면 사이드웨이 소스는 플러그 내부의 농도 구배를 활용한 디퓨전 기반 메커니즘입니다. 따라서 시각 반응이 보다 원만하게 일어나게 되며 안정적인 시각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이드웨이 소스는 단순 물리적 주입뿐만 아니라 공정의 반응 특성이 바뀌게 됩니다. 3D 낸드 구조는 많은 단수를 쌓은 형태로 진화되어지고 있는데 단일 공정으로는 모든 단수를 처리하는 것이 아닌 적은 단수로 이루어진 블록을 제작하여 해당 블록을 쌓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얕은 플러그 구조는 수평가스 주입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 효율이 높으며 안정적인 애칭이 가능하여 사이드웨이 소스는 이러한 단 블록을 쌓는 공정에 유리합니다. 결국 사이드웨이 소스는 3D 낸드의 고적층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시각 기술로 수율 향상, 공정 유연성, 플러그 정렬 불량 대응 등 여러 측면에서 기존 애칭의 한계를 보완합니다. 이후에 더 높은 적층수를 갖는 낸드 구조가 요구될수록 사이드웨이 소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고지적 3D 낸드 플래시 공정에서 주목받고 있는 저온시각 공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보시 공정이 고종행비 구조를 시각하는 데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사이드웨이 러프네스와 푸팅 현상으로 인해 매우 얇은 피치 구조나 스펙층 이상의 적층을 정밀하게 뚫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이너스 100도 정도의 극저온 환경에서 수행되는 크라이오제닉 애칭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공정에서는 SF6와 O2 가스를 동시에 도입하여 시각과 패시베이션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애플 라디칼은 실리콘을 휘발성 물질로 전환시켜 시각을 유도하고 O2는 측벽에 SiOxFy 기반의 얇은 보호막을 형성하여 수직도 확보에 기여합니다. 이 방식은 공정 자체가 연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정 복잡도가 낮고 매우 매끄러운 측벽과 높은 수직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백 층 이상을 한 번에 관통해야 하는 3D 낸드 구조에서 시각 시간 단축과 반복성 향상에 큰 장점을 가집니다. 또한 시각 특성은 온도에 매우 민감한데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0°C 이하에서는 패시베이션 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기판 온도가 상승하면 쉽게 제거되어 시각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기체 조성도 중요한데 FC 비율이 높을수록 시각 반응이 우세해지고 시각률이 향상됩니다. 특히 탄소를 포함하지 않는 카본포일 공정에서 O2 가스를 활용하여 오염이 적고 균일한 산화막을 형성할 수 있어 고정밀 공정에 유리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마스크 재료입니다.
최근에는 시아론 폴리머 복합 마스크가 좋은 결과를 보였는데요. 이는 소프트 마스크의 유연성과 하드 마스크의 내식성을 결합해 높은 종이빛 시각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3D 낸드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살펴보고 핵심 공정인 시각 기술과 그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스트로 실리콘 비하 기술과 딥 리액션 아이언 애칭, 극저온 시각 같은 첨단 기술들이 고정 행비 구조에서 균일한 채널 홀을 만드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알아봤습니다. 또한 시가 각도와 수가 소자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과 플러그 정렬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사이드웨이 소스 기술의 중요성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극저온 시각은 기존 보쉬 공정의 한계를 극복하며 매끄러운 측벽과 높은 수직도를 제공해서 다층 적층 구조에서 시각 정밀도와 공정 안정성을 크게 높여주는 유망한 기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3랜드는 적층수 증가와 동시에 고성능, 신뢰성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다양한 공정 최적화 기술 개발이 계속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